없습니다. 예, 조선의 해양플랜트협회 정석조상무입니다. 오늘 선박 건조금융법 연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장이 굉장히 화랑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화랑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또 화랑이 지속될 것인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시장을 위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이 한 1,900만 CET가 발주가 됐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비교해서 약 한 178%가 증가한 수치고요. 물론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적인 수주량을 보면 중국의 879만 CET, 그다음에 한국의 832만 CET로서 한국이 조금 뒤처지는데,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한 전 세계 발주량의 46%, 한국이 한 44%를 차지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감량을 따져보면, 정감률을 보면 한국은 거의 한 6.6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 중국은 한 1.4배 정도, 142%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주 증가율이 상당히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주량 면에서 보면 일본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은 129만 CET를 수주했는데, 사실 올해가 굉장히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작년에 152만 CET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를 해서 오히려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건조량뿐만 아니라 수주 잔량 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일본의 수주 잔량이 한 840만 CET가 되는데, 우리나라 수주 잔량이 한 33% 정도밖에 안 돼서 일본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향후 이런 추세는 조심스럽지만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건조량 면에서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가 증가해서 생각보다 이제 건조 활동이 각국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건조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주량, 건조량 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주 잔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주량이 늘기 때문에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이 사실은 전체 수주 잔량의 거의 한 8, 9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건조량뿐만 아니라 수주 잔량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량이 지난해 5월에 비교해서 한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 수주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선정면에 있어서도 사실 컨테이너선 다들 여기 회원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 시장이나 가스선 시장, 탱크선 시장으로 상당히 화랑세가 되고 있어서 이쪽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종별로 보면 물론 우리나라 주력 시장은 아니겠지만 벌크 시장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절대량 면에서는 그렇게 탱크가 한 270만 CT, 벌크가 한 200만 CT가 발주돼서 절대량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원래 이제 벌크 시장이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잠깐만요, 상무님. 네. 상무님 잠깐만. 그 PPT 없이 이제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혹시 제가 PPT 있나 싶었어요. 예,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거의 한 11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LNG선도 사실 11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PG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 그다음에 이제 가스선 시장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조량 역시 마찬가지인데, 건조량도 똑같이 아까 수주량과 마찬가지로 벌크선 시장이 수주뿐만 아니라 건조, 수주 잔량면에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 기사를 낼 때 시황을 보면 벌크선 시장도 컨테이너 시장 다음으로 조금 이제 호황 길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추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수주량 면에서는 발주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선 시장, 가스선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맞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텐데요. 그 1월부터 5월까지 수주 분석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뭐 탱커, LNG선, LPG선 시장은 상당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시고 계시고 그런 게 수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물론 중국은 이제 벌크선 시장이 전체 수주량의 8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선을 대부분 수주하기는 하는데 컨테이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올해 전체 발주량 중에 36%, 중국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컨테이너 수주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물론 이제 작은 선박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떤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탱커 컨테이너 LNG 시장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많이 확보했다 아니면 마켓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분석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제 컨테이너 시장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선 시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섭니다만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 세계적인 컨테이너 선사들이 중국의 조선사에 뭐 대규모 발주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컨테이너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격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벌크를 위주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도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전체 벌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0만 CT가 발주가 되었는데 일본의 점유율이 사실 14%밖에 안 되고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시장에서도 거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월커선 시장에서 상당히 하락세가 눈에 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LNG선 올해 전체 한 136만 시대가 발주가 되는데 일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선종에 걸쳐서 일본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성과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제 대부분 기사들이나 뭐 일반적인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수주가 많이 되는 거하고 조선사의 수익성이 있는 거는 약간 갭이 있는 걸로 다 아실 겁니다. 선박 수주와 건조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 기간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년, 3년 걸리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조선사 수익률이 좋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전체의 신조 성과를 보면 최고 낮았던 데가 2016년 연말쯤 되는데 그때부터는 한 11%,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인덱스 면으로 보면 2016년 말에 122.5포인트였는데 2021년 5월 달에는 136.1포인트로서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조선사의 수익 개선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별로 보면 탱커, 컨테이너 선박, 물가도 마찬가지고 전 선종에 있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추세가 지금 아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한 수주 잔량이 한 2,500만 정도가 차 있고요. 중국도 한 2,900만 정도 차에 있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뭐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감이 한 2.5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은 좀 확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성과가 조금 더 올라가야만이 조선소의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조선시장 전망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2027년 5월까지 한 832만 시트를 수주했는데 당초 금년 말에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수주가 될 것이다. 수주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재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한 1200만 정도까지 수주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것도 조금 더 상회하는 쪽으로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150만 클락슨이 발주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한 3,500만 시드 정도까지 발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전망을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발주량이 한 3,870만 CET가 발주될 것으로 클락슨이 전망을 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 수치 평균 발주량 3,690만 CET보다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마켓 쉐어를 한 35%에서 40% 예상한다 그러면 향후에 한 건조량 베이스로 한 2028년 정도까지 한 1,300만에서 한 1,500만까지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 어디까지나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사실 뭐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발발했듯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런 급작스러운 또 위기가 있을 줄 모르니까 향후 상황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가스 추진 선박 등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조선소의 친환경 선박 수주 잔량 비율이 전체 수주량의 한 17%, 18%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1%까지 전체 수주량의 친환경 선박 수주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유가를 보시면 한 $6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해양 플랜트 발주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5월까지 뭐 FPSO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 승합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수주되는 걸로 봐서 아직 시추 설비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생산 설비 쪽에서는 조금 발주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주가 될 것인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그 정도로 발주가 될 것 같고 수주가 될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이제 유가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좀 중요한데 사실 상승 요인으로서는 선진국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 5년 재고 감소된다든지 현재까지는 뭐 달러가 약세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유가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하락 요인에서는 중국 제조업이 아직까지 공격적 회복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들이 아직 코로나19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은 약간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았냐 그런 전망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NG 관련 수주 분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LNG 연료추진 선박의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LNG 운반선이나 크루즈 선박, 옵쇼 등을 제외하면 사실 LNG 연료추진 선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쇼핑 컴퍼니나 어떤 해운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뭐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탱커선, 그다음에 벌크선으로까지 LNG 연료 추진선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LNG 케이퍼블 선박 수주 점유율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84%까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주 잔량 기준으로 국내 조선사가 사실은 IMF 직후에 1999년만 하더라도 한중일이 약 3번을 했는데 코로나 발발 직전에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10대 조선소에 한 3개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6개 조선소가 다시 10위 안에 진입하는 수주 잔량 편에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시장의 추세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 조선소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위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성과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사 수익 매수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에는 조금 이제 본격적인 시황 회복이나 그로 인해서 전사의 경영 수직 개선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 곡선, 그다음에 유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걸 봐서는 시장이 조금 호황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 해양 시장 동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님. 네. 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님으로부터 선박 건조와 관련된 동향을 들었습니다. 저기 뭐 질문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략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좀 질의응답을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예, 그 상무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사이좋게 30%, 30%, 30%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예.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네. 갑자기 많이 이렇게 처집니까? 일단 이제 선종별 시장에서 보면 그간에 이제 일본이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벌크선 시장에서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잠식되었다. 더 이상 이제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일본이 많이 처진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친환경 스마트 선박, 특히 친환경 선박이라 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나 LNG 연료 추진선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 저하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크도 전체 발주량 중에서 점유율이 일본이 13%밖에 되지만 나머지 탱크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8% 수준, 3%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LNG는 아예 없고 LPG 같은 경우에도 한 8%밖에 안 되는 거 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던 벌크선 시장에서조차도 일단 약세이고요. 나머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옛날과 같이 한중일이 3분이 아니고 한중이 양분하는 그런 시장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먼저 하시죠. 롯데캐피탈 김종석 상무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쭉 들어서 이해가 되기는 한데 지금 실상 성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높이 책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향후로는 네.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실상 지금 선박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균형을 좀 찾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의 성과가 조금 늦게 상승하는 이유는 전 세계 조선사들의 덕후가 덜 차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로 보시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3월 정도의 기준으로 전 세계 선봉장 대비 앞으로 쏟아져 나갈 이게 선박 그을 건조해서 쏟아져 나갈 공급 과잉률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선종에 걸쳐 한 8%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까지 병원 시장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많이 될 때는 한 15%까지 됐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야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공급 과잉률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요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편이고 다만 이제 그간에 있어서 성과 상승이 또 어떻게 급작스럽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한 1분기가 정도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조금 비어있던 도크를 채우느라고 조금 성과 상승폭이 좀 적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성과 상승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그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KTB 자산운용의 정우성입니다. 저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08년 이후에 국내 중소조선사들이 사실은 많이 통폐합이 되거나 법정 관리를 가거나 지금 좀 뭐 영업 활동을 지금 하지를 않는데요. 특히 이제 중소형 컨테이너선이나 중소형 탱커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 수요가 있지만 사실 국내 해운회사들이 그 뭐 크게 뭐 미포나 아니면 대선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최근 후판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중소선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상대적으로 많이 그 조금 뛰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요. 지금 뭐 국내 조선 산업에서 이제 중소선사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중소형, 특히 이제 중형급 조선사가 사실 남은 게 이제 저희 협회 소속인 현대미포, 한진, 그다음 대선조선, 그다음에 이제 협회 비회사인 SD조선해양, 대한조선 이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 작년 대형 조선사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수요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긴 합니다만은 이들 중형 조선사들도 예전보다는 수준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조선은 매각 절차가 다 끝나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STX조선,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 지금 매각 절차 있고 지금 연내 마무리 또는 지금 상반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상반기가 다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늦어도 한 3분기 정도에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절차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로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중소형 선사에서 우리 이제 영근해를 뛰거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동남아를 뛰는 소형급 컨테이너 수요가 많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통 지금 많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용 조선 선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한 1000TU급이라는 그 사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정도 되는 소형 컨테이너를 많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강제 가격이 올라서 그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만약에 발주가 되거나 수주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과거의 강제 가격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뭐 다들 신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과 극약으로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시차 면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중소형 조선사 조선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소형 선사에서 소형 컨텐츠는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있는 선사들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으시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혹시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지금 일정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윤민석 수협은행 지점장님으로부터 이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석 지점장님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